기생충 감염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 한 해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 수만 2,700명 이상인데요. 구충제를 먹어서 예방할 수 있는 기생충도 있지만 심한 경우 수술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 기생충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즐겨 먹었던 이것 속 기생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기생충을 퇴치할 수 있는 식탁의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소의 생간입니다. 한우나 곱창을 먹으러 가면 별미로 한 번씩 나오는 것이 바로 소의 간인데요. 육회도 괜찮고 생고기도 괜찮지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소의 간입니다. 사실 소에는 민촌충이라는 기생충이 살지만 이 기생충은 몸에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덜 익은 소고기 스테이크나 육회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요. 다만 소의 간에 있는 개회충은 아주 위험한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개회충은 소의 몸속에서는 간에만 존재하지만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간뿐만 아니라 눈, 뇌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개회충에 감염되면 가볍게는 몸살, 복통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백내장, 척수염, 뇌막염까지 나타날 수 있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능계회충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조사해봤더니 무려 80%의 사람들이 소의 생간을 섭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소의 간을 먹고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데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회충약으로는 유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전문 의약품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민물고기입니다. 예전에는 간디스토마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간흡충이 민물고기에 사는 기생충입니다. 간흡충은 원래 새우렁이에 붙어 사는 기생충인데 이것이 민물고기로 옮겨가고 회로 먹을 때 사람 몸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간흡충이라는 이름처럼 사람 몸에 들어오면 간 주변에 있는 담관에 기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담낭염, 담관염, 폐혈증이 생길 수 있고 담도암 발생 위험이 4.8배나 높아진다는 학계 보고도 있답니다. 간흡충의 전국 평균 감염률은 2% 안팎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간가 주변으로 가면 감염률이 10배나 더 높아지는데요. 2011년 충북 옥천 지역 주민들의 경우 간흡충 감염률이 2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흡충에 감염되면 주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윗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고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황달 증세, 간에 복수가 차서 부풀고 야맹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물 낚시를 즐기시더라도 민물고기는 꼭 익혀서 드셔야 하고 민물고기를 조리한 도구를 통해서 교차 감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칼이나 도마를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한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흡충은 프란지칸탈 성분의 구충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최근에 민물고기를 드셨는데 소화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약을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하는 음식은 덜 익힌 돼지고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250만 명 정도가 유구조충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유구조충이 특히 덜 익힌 돼지고기를 통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유구조충의 유충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뇌의 낭종을 만들게 되면 뇌전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육류를 충분히 익혀서 기생충을 죽인 뒤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때 소고기는 중심 온도가 66도 이상, 돼지고기는 77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야 한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하는 음식은 생선회입니다.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래회충이라는 기생충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광어, 우럭, 오징어, 붕장어 등 여러 종류의 바닷고기에서 발견된답니다. 고래회충은 유충일 때는 2cm 정도로 투명한 국수가락과 비슷하게 생겼고 성충이 되면 8에서 12cm 정도로 길어져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고래회충은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경로를 따라 위로 들어가게 되고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위협을 느낀 고래회충이 본능적으로 위벽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창공이 생기면 이때 심한 복통, 구토, 출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섭취 후 2에서 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생선회를 먹고 복통, 메스꺼움, 구토감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회충이 위장벽만 뚫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뚫거나 복부를 파고들어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기생충입니다. 다행인 점은 고래회충이 사람 몸속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서 일주일 내면 사멸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이나 수술적 방법으로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고래회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생선을 70도씨 이상의 끓는 물에 1분 이상 가열하거나 영하 20도씨 이하에서 동결 상태로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 횟감이 오히려 기생충으로부터는 안전한 것이지요. 그래도 신선한 회를 기생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래회충은 살아있는 물고기의 뱃살과 내장 사이에 모여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잡아서 내장을 잘 제거하고 깨끗한 칼로 살을 헤친 활어회에는 고래회충이 남아있을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요. 이때 내장 제거한 칼과 도마를 씻지 않고 회를 썰게 되면 조리도구에 묻어있던 회충이 그대로 횟감에 감염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소회간, 민물고기, 덜 익힌 돼지고기, 생선회를 피하는 것이지만 조리도구에 의해 교차 감염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 걱정인데요. 먼저 1년에 한 번 구충제를 챙겨 먹고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걱정될 때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항생 능력이 뛰어나 면역력이 낮을 때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대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기생충 퇴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 속 아미노산이 기생충의 활동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요. 아침 공복에 호박씨를 깔아 먹거나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메밀가루입니다. 메밀가루는 체내 독을 빼내고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생으로 드시게 되면 기생충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회간, 민물고기, 돼지고기, 생선회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의 음식을 아예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칼이나 도마를 통해서 교차 감염되는 것까지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을 잘 기억해 두시고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천천히 영상을 들어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